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마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이 사람 안 된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차명진 전 의원이 내 대학교과 2년 후배인데 내가 걔를 잘한다. 라고 하면서 얘는 인민노련에서 그 학생운동을 하는데 북한의 이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따랐던 그런 어떤 단체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얘들이 그럼 뭘 한 사람들이냐? 정권 타도. 아니 정권 타도라는 건 이거는 뭐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북한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 정치 부대로. 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정치하는 세상. 미군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 야, 마은혁은 말이죠. 이 정도라는 겁니다. 국가 전복을 꿈꿨다. 자, 지금 줄 탄핵, 내란 고발, 민주당이 줄 탄핵한다 그랬죠? 이거는 인민노련과 다 빼닮았다는 겁니다. 줄 탄핵이라는 것이 그래서 국가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민노련이 이따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 탄핵이라는 것이 이게 이재명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혹시 운동권, 혹시 마은혁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은혁이가 과거에 말이죠. 인민노련에서 이런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뒤로 통하면서 이런 어떤 사상적 기반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김어준이가 오늘도 말이죠. 6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데려다 놓고 헌법재판관 탄핵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누구를 탄핵한다고요? 헌법재판관 탄핵이에요. 김어준이가 지금 사령탑이에요. 김어준이가 6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지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질문하는 형식으로 헌법재판관 탄핵을 얘기했다고요. 검사 탄핵이 아니고 헌법재판관 탄핵. 쉽게 말하면 저놈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정영식, 우리 김복형, 조한창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놈들이라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할 생각을 합니까? 기가 막히죠. 아니 세 사람 다 아니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탄핵해도 직무가 정지되면 우리 편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놈이다 이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6명의 국회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지가 대장이야. 민주당 위에 지금 상황 김어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말이죠. 민주당을 움직이는 진짜 실세들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은혁이 인민노련에 있었는데 이 인민노련 강령에 뭐가 들었냐면 자, 놀라지 마십시오. 인민노련 강령에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습니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인민노련 강령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 이런 허주장을 하고 미국이 한국전쟁 일으키고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 이건 미친놈들 아닙니까? 미국이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 이런 것들을 신봉하던 자들이라고요. 노회찬이 이 인민노련의 수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은혁이는 인민노련 논란 후에 사상 전향을 밝힌 적이 없다는 거야. 과거에 자기가 인민노련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고 나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전향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더블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죠. 이는 마 후보자가 확실한 민주당의 우군이기 때문에 찬탄 쪽에 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이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현재 설득력을 얻는 5대3 구도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6대3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마 후보자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다. 근데 마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말이죠.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이 인민노련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받았어요. 그 이적단체의 핵심 멤버였어요. 이거 말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판사가 됐습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의 과거 이력이 재조명되는 것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인민노련의 존립 목적이 모두 국가기관 전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 그 인민노련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정부를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가기관을 전복하겠다는 거죠. 그럼 국가기관을 전복하겠다는 점에서 줄탄핵이나 인민노련의 강령이나 뭐가 다르냐. 마치 인민노련이 하듯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입니다. 창립 당시 미국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는 그런 강령을 채택한 사실이 드러나서 파장이 일었고요. 인민노련은 두 차례 강령 개정을 거쳐서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고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았죠. 인민노련은 1987년 당시 강령을 통해서 미국은 1980년 5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2천여 광주 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지원했다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민노련은 그러니까 마치 전두환 정권에서 2,000명의 광주 시민이 학살됐는데 미국이 그것을 지원했다라는 식으로 강령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도 말이죠. 이것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반국가 활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땅에 4만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모든 작전권을 장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누리는 자신의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이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를 갖다가 착취하고 수탈하는 저 일제 만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민노련은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 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 그들은 미제 상품의 고가 수입과 한국 상품의 헐값 수출을 강요하면서 그 가격차를 이용해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간다. 또 쇠고기, 쌀, 담배, 컴퓨터, 보험 등의 수입 개방을 강요하며 농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민족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 이거 누구와 똑같아요. 북한이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헌법이라든지 북한의 법이라든지 북한의 강령이라든지 똑같습니다. 미일 외세의 정치 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해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죠.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을 폐기해서 외세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을 배격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인민노련에 들어있는 강령인데 이 강령이 북한의 걸 그대로 갖다 뺏긴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인민노련은 말이죠. 1989년 2월 20일 개정된 강령에서 또 뭐라고 주장했느냐. 한국전쟁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 우익 반동 세력은 미제의 비호와 지원하래 이남의 친미적 자본가 정권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승만 정권을 친미적 자본가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가 분단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혁명적 민중은 불굴의 무장항쟁을 계속 전개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이승만 정권, 우리 대한민국 정권이 잘못되고 저 북한 정권이 맞다는 거죠. 결국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서 말이죠. 여러 가지 4.3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저 공산주의자들의 자유주의자들의 반동이 그런 분쟁이 일어났죠. 그런 것들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마은혁은 말이죠. 서울대 정치학과 8일학번인데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뒤늦게 말이죠. 2002년 대구지법원 판사로 임명이 되고 그런 자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8일학번입니다. 그래서 차명진보다 2년 후배라는 거죠. 이 자가 말이죠. 근데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사실 뒤늦은 나이에 합격한 거죠. 그래서 판사가 됐는데 판사가 되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도 이상한 판결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2명에 탈락할까봐 차명진 전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부탁까지 하고 말이죠. 지가 또 분리할 때는 그렇게 말이죠. 남한테 부탁까지 하는 그런 어떤 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지가 엄청나게 말이죠. 강한 척하면서 그리고 뭐 국가 전복이니 이런 걸 떠들다가도 지가 분리할 때는 바로 또 로비를 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마은혁이라는 자는 국가 전복을 꿈꿨던 자다. 이런 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대로 둬야 됩니까?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절대로 합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마은혁은 끝까지 반대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반대하면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임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자, 마은혁 여러분 위험한 자입니다. 강실업 TV입니다.